대통령의 휴가 첫날이 잼버리 개영식이었잖아요. 그 난리가 났던 그 잼버리 개영식 갔다가 그 다음에 해군 기지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로 들어갔다는 네. 건데 김종대 전 의원 저희 이제 그 금요일에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 출연해서 한 얘기는 그 휴가에 임성근 사단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경로의 내용이 로비 경로다. 단순 경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그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데에 대해서 빼야만 했을까? 누구로부터 그런 그 로비를 받았던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 불법 혐의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왜 예. 이렇게까지 했을까에 예. 대한 의문들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 김종대 전 의원의 취재가 네. 빛을 예. 발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아니 좀 보태서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네, 네. 당일에 휴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어쨌든 간에 원칙과 소신대로 그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과연 그런 정보를 대통령에게 누가 알려줬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휴가 중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국가 중대사를 여러 가지 평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안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뭔가 수사단의 그런 이첩 정보 같은 것들을 군에서 네. 혹은 민간인이든 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건 예. 아니면 공적으로 연결된 사람이건에 예. 그런 지시 상황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무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이 개인 휴대전화의 그런 통화 내역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공수처는 이 기록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만 통신사의 보존 연한이라는 것은 네. 1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산수를 해보면 네. 이 통화라는 거는 올해 8월 2일이면 네.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상관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그 앞뒤로 어떤 사람과의 그런 연락이 있었는지 네. 이런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됐는데 기록 삭제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마 되는 것이어가지고요. 자동으로. 예, 무조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수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을 아직 대통령실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고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진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하는 상황들이라는 보이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 안보 사안 때문에 수시로 장관과 통화하는 사이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랬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 전 장관 쪽에서는 그렇게 밝히지 못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는 한겨레에다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대리하는 김지은 변호사가 한 이야기는 적법하지 않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입장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법하지 않다니 무슨 적법하지 않아요. 적법하게 군사법원에서 준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인데요. 이렇게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검찰 출입을 오래 했던 우리 법조 전문 구경 기자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전직 법조기자. 전직 아닙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전화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 필요성까지는 제가 다 검사가 아니기 판단 못하겠지만 적어도 통화 내역 조회를 충분히 할 만한 근거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는 이미 현출이 된 상황이고 그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휴가지에서 내리게 된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뒤로 어떤 사람과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복기를 해보면 어찌됐든 임성근 그러니까 사건이 7월 19일 날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방부 안에 있는 조사본부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경찰서에 이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군사법원법상.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이 돌연 보류, 그렇죠. 돌연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고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있었던 세 차례 전화가 한 번은 국방부 청사에서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그날 출장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으로. 예.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출장 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지시를 받았던 거 아닌가 해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부터의 핵심은 왜 임성근 사단장의 이 거취 문제와 입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는가? 바쁘게 움직였을까? 네.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네. 장관이 사단장 인사를 왜 이렇게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사단장이면 대통령이 차관복급? 네. 대통령이 네. 사단장 인사를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되게 불가해하기 때문에 네. 경로설과 여러 가지 통화의 배경들을 네. 반드시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심지어 휴가까지 꼼꼼히 챙겼던 거 아닙니까? 네.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그 관저대기 중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휴가로 처리해라. 네, 복귀 명령을 또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왜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게요. 한 군인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든 아주 대한민국에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던 한 군인을 무슨 집단항명 수괴로 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혹시 대통령의 뭔가 모종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13년에 그런 수사 외압에 맞섰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강골 검사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바로 본인의 과거를 부인하는 모습을 박정훈 대령한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치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박정훈 대령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단항명 수괴죄는 입건 이제 혐의였고 지금은 이제 항명죄로 받고 있긴 한데요. 영장이 다행히 기각되긴 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아직도 고초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지금 출근하면서 굉장히 외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박해받고 고초를 받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사실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얻는 건 없습니다. 겨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겪게 된 본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상해 주냐라는 것이죠. 제가 박정훈 대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김정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면벽수도. 그러니까 책상만 있고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혼자 출퇴근하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하더라고요. 이게 군에 들어갈 때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휴대폰 하나 정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죠? 박정훈 대령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게 저는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법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절차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개입한 걸로 보여요. 전화 뭐 다 나왔으니까.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집단항명 수괴 지금 이제 항명죄로 이제 처벌받고 그리고 징계 한번 나가가지고 본인 입장 얘기했다고 징계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은 대통령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막 영혼 없이 움직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막 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다.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가부를 하면 판단해야죠. 네. 가부를 판단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막 움직인 거 아닌가.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본인이 보좌하던 대통령을 오히려 더 외골로 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골수 쪽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증거는 다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김기한 사령관 핸드폰에서도 이제 공로서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어디든 분명히 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VIP 경로설에 대한 대응이 온도차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무시하고 침묵했죠. 그런 논의에 대해서 세선에 대해서 아예 침묵을 하다가
이 기자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 VIP 경로의 실체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종수색을 나갔던 네. 장병들의 무고한 죽음을 보고 내가 화를 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공수처 조사 결과 그리고 언론의 취재 결과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 그 경로설이 아니고 임성근 사단장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예.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행태로 흘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가 나오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아까 성일종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당시에 이첩된 사람들 중에 하급 간부들까지 포함된 점을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VIP 경로설에 대응이 사실관계가 노출이 될수록 점점 더 수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라디오 보면요. 네. 보수적인 패널이나 네.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네.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초종 대응이 잘못됐고 네. 경로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아, 뭐 경로가 다만 문제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결국 예. 경로를 인정하고 예.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에 화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예.